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김정은이 10월 경주 아페크 정상회의 참가 문제,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면 김정은 혹은 김여정이 내려올까요? 오늘부터 우리 군 당국이 남북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1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선제 중단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아예 그 장비까지 뒤로 빼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난 2달 동안 북한 김정은 당국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이 메시지를 보는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켰고, 또 얼마 전에는 국정원 등에서 하던 대북 방송도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가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는 연합훈련, 울지자유방패훈련이지요. 이 훈련에서 야외 실기동 훈련을 9월로 연기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런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남북관계와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가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오는 10월 경주 아페크 정상회의에 어떻게 하나 김정은을 참석시켜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8월 말에 이재명 트럼프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예견되어 있는데, 물론 관세 문제와 같은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때 10월 경주 아페크 정상회의 때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만일 김정은이 그때 경주까지 내려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을 판문점으로 올려보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안도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김정은이 10월 경주 아페크 정상회의 참가 문제,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면 김정은 혹은 김여정이 내려올까요? 우선 지난 7월 28일 북한 김여정이 10월 경주 아페크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려는 건 헛된 망상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김여정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김여정이 이렇게 반응이라도 보인 것을 오히려 아페크 정상회의에 관심이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거다라고 좋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경주는 물론 이번에는 판문점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 평창에 내려왔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번 경주 아페크 정상회의에는 김여정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 푸틴과의 관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을 파병하고 러시아에서 군사기술과 지금 현금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 미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김정은이 당장 얻을 수 있는 실리가 김정은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오고 그 이후 연이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까지 나갔던 것은 당시에 북한이 뒷배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대의
고립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해 보려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득대가 있고 거기서 기술과 지금 현금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미북 정상회담과 대한 절박함이 그때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요, 김여정이가 이 아페크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선을 긋는 데 대해서는 좀 대단히 이상한 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의 아페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다 이 밑에서 전문가들이나 혹은 민주당에서 이번 당대표 경선 기간의 후보들이라든가 또 지난 시기에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가 이거 언급했지 공식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정상급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김여정이 불쑥 튀어나와서 안 내려올 거야 라고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김여정이가 불쑥 튀어나왔을까? 저는요, 이 서울에서 지금 김정은의 아페크 정상회담 참석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막 떠들어대니 혹시 북한으로서는 푸틴이나 시진핑이 남북 사이에 국정원을 통해서 그 어떤 물밑 접촉과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생길까봐 선제적으로 이번 아페크 회의에는 안 갑니다 라고 푸틴과 시진핑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푸틴 또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 보도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는 옛 소련 때의 그런 소련의 핵 시스템과 이런 문제도 지금 오가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중으로의 삼각관계에서 김정은이 불쑥 튀어나와서 혼자 트럼프를 만난다. 이것은 자칫 푸틴이나 시진핑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 사이에 새하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경주든 또 혹은 판문점에 나와서 트럼프와 미북 정상회담에 덜컥 응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의 경주 아페크 참석 실현에 너무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지나치게 빨리 내던진다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정원 등에서 하던 대북방송을 중지했는데요. 지난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들도 대북방송을 남북 정상회담 중에도 중단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대북방송 중단은 남북관계에서 우리 남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서의 하드 파워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대북 방송을 우리가 스스로 중단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정원 등에서 중지했던 이런 대북 방송을 빨리 복원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태영의 남북관계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오늘 동영상 재미나게 보셨나요? 태영호TV는 해외에 나와 있는 제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북한 주민들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잊어먹지 말고 태영호TV 좋아요, 구독 단추 꼭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바로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동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